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요. 예, 10%에 11만 3천 원. 네, 10%에 11만 3천 원. 11만 3천 원 맞으실까요? 네, 예. 네. 에코프로 BM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감사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또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줬는데 어디까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분위기 정말 너무 좋았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연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꽤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좀 시간은 되셨죠? 보유하고 계신지. 작년 10월 2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승세가 시작될 때쯤부터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중간에 조정이 왔을 때도 잘 좀 버티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BM을 이제 긍정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셀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는 쪽과 또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가 지금 독일의 판매 법인을 세우고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유럽 쪽 시장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소식을 계속적으로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또 여기다가 지금 하이니켈 4680 우리나라 쪽으로의 계속해서 양극재 쪽으로 중국의 공급망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수혜적인 측면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도 1위로 다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 기관 자금이라던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더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지금 시장의 힘을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보는데 물론 바이오도 너무나 좋고 강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이오를 제치고 2차 전지 쪽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2차 전지는 오히려 다행인 건 실적에 대한 부분들, EV 쪽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요즘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EV 쪽 살짝 흔들려도 오히려 ESS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배터리 쪽으로 좀 중심을 두고 있어서 3월 달에 인터 배터리도 있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 뭐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에코프로 BM은 비중도 너무 크신 건 아니라서 보유를 하셔도 된다. 매수가도 너무 잘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제가 고민을 했는데 손절선을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목표 주가도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라인보다 더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내려오면 안 되는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손절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20만 원이 5일선이거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시청자님이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이 가격에 잡았어라고 하신다면 여기보다 더 이탈하고 11선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절선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0만 원이 이탈이 되면은 절반이라도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면서 좀 더 보시더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일단 지금은 저는 상방으로 훨씬 무게감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 30만 원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워낙 좋으시고 시장이 지금 좋지만 중간에 혹시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탄력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시면서 비중이 크시진 않지만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 종목은 목표가는 좀 크게 열어두시고 손절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지금 매수가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앞으로 2차 전지를 더욱더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30만 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소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000-4989번이다.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500원에 18%. 네, 이 종목 41,500원에 18% 맞으실까요? 네. 네,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예. 네, 앞으로 좀 주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님, 예.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매수 언제 하셨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1월 5일 날 했습니다. 1월 5일에요. 예. 그러셨군요. 한 달 딱 지났는데 제가 왜 매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는 흐름하고 자람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은 조금,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웬만하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팹리스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하이엔드급,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제품들보다는 조금 범용 관련된 제품의 주문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좀 정체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엔 HBM, 낸드 이런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장비라든지 소부장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서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도 급등하는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못 오르고 빠지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업을 잘하는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거는 유통주가 적기 때문인 것도 맞아요. 지금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수는 62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00만 주가 채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딱 지났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식이라는 걸 한 달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장이 거의 이런 불장은 지금까지 처음이거든요. 작년에도 뭐 9월달, 10월달 주가 오를 때 이런 불장은 처음이다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한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신다라면 조금 소부장 쪽으로 해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 매도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한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G 생활건강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5만 3천 원이고요. 40%요. 네, LG 생활건강 35만 3천 원에 40% 맞으실까요? 네. 네, 화장품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연일 하락해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물을 많이 탔어요. 여러 번요. 그러셨어요. 네. 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춘절을 앞두고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이지연님께요. 네,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매도의 의견을 드려서 약간은 좀 저도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40%를 한 번에 다 줄이시기는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할 매도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 4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일회성 비용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수익성을 잘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더 의문점이 좀 들었던 이유는 이제 북미 그리고 일본 이쪽에서 더욱더 채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잘 나가는 브랜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수익성을 더 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고 또 면세점에 대한 이제 좀 매출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 외국인이 왔을 때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쪽으로 쇼핑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면세점 구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대기업 라인이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만들 때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을 할 때 이제 워낙 조직 구조가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화장품은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북미와 일본 쪽에서 이미 잘 팔리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있는데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았을 때 잘 팔리는데 많이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서 주가가 못 갔던 쪽으로 화장품주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먼저 손을 뻗고 수급이 들어갈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LG생활건강은 속도적인 측면과 소외적인 측면에서 화장품주들이 갈 때 굉장히 좀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이라도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건 2027년에 진짜 변화된 모습이라던가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주들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려 들어오면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막 선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에 있어서는 좀 마음적으로 왜냐하면 시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종목 잘 가는데 내 종목만 안 가면 더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실 것 같아서 분할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좀 더 빠른 종목군으로 우리가 옮겨보자. 만약에 화장품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화장품 안에서도 진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뭐 APR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할이라도 꼭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꼭 다른 종목으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가가 또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도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 시세가 좀 나와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 꼭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예. 하이브, 네, 매수가가 33만 5천 원이고, 네. 비중 11%거든요. 네, 하이브 33만 5천 원에 11% 맞으실까요? 예,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로 홀딱홀딱 뛰는데, 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네. 좀, 궁금해서 계속 있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종목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한일령 수혜주로 좀 엔터주가 떠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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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까 유창희 대표님께서 엔터 탑픽주로 하이브를 꼽아주셨거든요. 이번에 한번 팻말 들어주실까요? 이거 아까 제가 예, 보여드린 네. 유창희 대표님 괜찮으실까요? 유 선생님? 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제가 보유라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네. 예. 기다리세요. 33만 원이시면 지금 예. 10%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시잖아요. 예. 네. 물론 이제 다른 종목 뭐 이렇게 TV 보시면 50%도 오르고 100%도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빠진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네. 저는 하이브는 이번 달 상승률이 나쁘지 않았다. 월간 20% 상승이면 그렇게 나쁘지 네.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중국에서 허가는 안 나왔지만 중국이 공연 안 하겠습니까? 허가 안 하겠습니까? 네. 저는 할 거라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예. BTS 그리고 뉴진스 이런 팀들이 가서 공연하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매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꼭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이 이 여러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저는 하이브가 저는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SM, YG 엔터가 대장이었다면 올해는 하이브가 대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은 50만 원은 가야 된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뭐 매도 여부를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대표님, 이렇게 하이브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춘절을 앞두고 엔터주 또 하나 좀 유망주로 꼽아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본다면 저는 JYP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JYP도 충분히 아티스트들의 이런 역량을 감안한다라면 뭐 지금 다른 관련된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어쨌든 박진영 씨가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역할을 좀 주도한다라면 충분히 현재 주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은 대표님께서 또 똑같이 여쭤볼게요. 네. 엔터주 좀 탑픽주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JYP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트와이스의 인기와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북미 시장에서 제2의 BTS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즈의 인기와 그리고 트와이스의 일본 인기를 감안을 했을 때는 JYP가 또 얼마 전에 121선에 대한 저항 돌파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가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YG 엔터도 이제 블랙핑크가 나오니까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JYP 엔터를 꼽아주셨는데 JYP 엔터 상방 좀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실까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장기 이평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항대를 한번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8만 원의 주가 흐름을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 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에서의 상방은 1차는 8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빅뱅, 엑소, BTS, 블랙핑크까지 이렇게 다 돌아오면 추가 시세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유망 종목들까지 잘 들어봤고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일제됐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원에 13%입니다. 네, 14,800원에 13%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앞으로 어디까지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주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써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 네네. 네. 오늘 상담자분이 어떤 분이실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 보유 의견, 유창희 대표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수가랑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해요. 네. 네,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아시겠지만 블랙엘, CCL 제조에 사용되는 경화제 동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네. 줄기세포 관련주라는 부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왜 이렇게 안 올라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CC에 관련돼서 두산도 그렇고 약간 속도가 느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반도체주들 시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 딱히 지금 두산과 파밀세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을 이유와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시세적인 측면에서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매수가가 너무 부담스러우시거나 하신다고 하면 비중도 많거나 제가 다른 코멘트를 좀 드렸겠지만 재료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매수한 가격과 비중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보유를 해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16,000원 부근에서 저항대가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이 돌파된다면 상방으로 충분히 전에 고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청자님이 나는 지금 좀 급하게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분위기 좋아서 샀는데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 이후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근데 나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 소재 쪽으로의 확장 흐름을 기대하고 계속 갈래라고 하신다면 돌파 흐름이 한 번에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상향으로는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가격 라인에서 좀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여기만 돌파되면 추가 상방은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지금 13%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한 20%까지는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땐 저항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비중을 좀 가져가시려면 저항 돌파되는 거 보고 태우셔도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과 힘을 받았을 때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속도와 그리고 시간으로 봤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가격 라인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꼭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NF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5천 원에 30%요. 13만 5천 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이 종목 오늘 또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4% 넘게 빠져서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제가 네. 목표가를 알고 싶어서 목표가요. 네, 그리고 대응 전략도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또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일단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저기 이지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찐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상담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매수가가 13만 5천 원이라서 살짝 밀렸기 때문에 약간은 우려는 되실 것 같은데 이번에 LNF는 4분기 실적도 좀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분기 때도 실적이 좀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양극재 기업들은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이제 2달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왜 안 올라갈까 생각하셨겠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전고체 쪽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LNF는 상대적으로 소재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 날아갈 때 왜냐면 에코프로는 지금 뭐 전고체 관련된 발언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회장님의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LNF는 이제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고 ESS 쪽으로 시장은 더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ESS, LFP,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북미 시장의 생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 라인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LNF는 가장 중요한 게 15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지난 10월 달에 상승이 나왔을 때 15만 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왔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전고체 쪽으로 좀 더 몰려 있었던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LNF는 ESS 쪽의 성격이 좀 더 강해서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힘을 크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돌파가 가능할 것이고 아무래도 전고체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자는 시장 분위기가 있으면 15만 원에 대한 돌파가 이번에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그 증권사 목표치 보니까 16만 원 제시한 부분도 있었기는 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5만 원 돌파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상방은 저는 17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적은 비중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 돌파가 이번에 만약에 15만 원 돌파선에서 또 막 지지부진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절반 정도라도 줄여두시고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15만 원 돌파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목표 17만 5천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고 가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뭐 ESS 쪽으로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30% 그대로 끌고 가시고 아니면 힘과 거래량이 살짝 부진한 상태에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ESS 모멘텀으로 추가 상방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15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